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입니다. 오늘 개인회생이나 파산, 일반회생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제 끝나면 뭐 바로 그 카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년 동안 그 등록해 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삭제돼.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끝나고 나서는 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파산이나 이런 거 할까봐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렇더라도 이제 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회생이나 파산 할 일이 좀 생겨요. 일반 회생은 10년 동안 갚는 거고, 개인 회생은 그 담보부 같은 경우 15, 무담보는 10억까지.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몇 년 전에 3년으로 바뀌었어요. 3년이면 36개월이죠. 물론 조기 상환하는 2년짜리도 있어요. 있고, 그거는 이제 특이한 거고, 또 5년 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산 같은 경우도 개인 파산이 있고 법인 파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거 말고 뭐 워크아웃이라든지 패스트트랙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약해 가지고 상담 받고 그 기간에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은 걔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채권만 돼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이제 비용은 싸요. 신청하면 5만원 정도면 그쪽에서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이런 걸 통해 갖고 깨끗이 처리하는 것도 좋고요. 또 만약에 보통 이제 7년 이내에 또 재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특별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받아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웬만한 큰 빚이 아니고 갚을 한도가 있으면 갚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7년 사이에 더 어려운 일,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운전도 하다 보면 저는 한 해에 옛날에 7번 사고나 난 적이 있어요. 법무사가 아니었으면 뭐 이런 보험 사기로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보험 사기 아니야. 그 대신 보험금 청구는 안 했어요. 이게 재수 없다 보면 내가 잘 가도 상대에서 음주운전하면서 저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소송도 그렇고, 내가 잘해도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빚을 질 수가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 그때마다 계속 연속해 갖고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되는 한도 있으면, 이게 뭐 제대로 하면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게 제도마다 되게 많이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이걸 신청을 해버리면 나중에 사무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송달이 안 돼가지고 많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개인회생 같은 것도, 만약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이렇게 개인회생 인가돼갖고 분할 변제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뭐 계속 그 회사가 뭐 요즘 삼성전자도 어렵고 모든 회사가 어려운데, 특히 중소기업이든 뭐든 하다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때 내가 이제 송달이 내기를 안 하고 다른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해놨는데 그게 없어지고 옮기고 이러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2번 3번 안 내면 폐지되거든요. 인가된 게. 그러면 인가된 게 폐지되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 적시한 거 2주인데 그 기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1주도 있고 2주도 있는데, 만약 하여튼 기간을 놓쳤다 그럼 추한항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미납된 금액 내고 적시 항고장이나 아니면 기간 내에 알았으면 적시 항고 아니면 몰랐으면 추한 항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유서도 잘 내고 법원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계속 진행시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새로 또 처음부터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 면책이다 만약에 내가 개인회생 일을 하고 있다가 암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특별 면책 제도를 이용하든 아니면 또 뭐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채권자 집회를 여는데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요.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거든요. 비면책 채권이라고 있어요. 뭐 불법 행위로 인한 거, 상해 이런 거라든지 사기 이런 거. 그래서 돈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걸 형사화 시켜가지고 비면책 채권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또 이럴 때는 또 뭐 개인회생 변제계약을 내 갖고 낸다든지 여러 가지 또 공격과 방어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목동역이에요.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이 여기 있어요. 서울남부 지방법무사에도 여기 있고 오늘도 날씨가 엄청 쌀쌀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거래처 이제 법무사 할 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강제집행하고 이러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거래처에서는 이래요. 이거 이의 신청하고 깨달라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법행위다. 아니면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깨기 위해서 요즘이 많이 활성화됐지. 개인회생 파산. 십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활성화되기 전에도 이런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과 방패 역할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깰 수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뢰를 주든 유료 상담을 하든 뭘 하면 그거를 한번 제대로 상담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하면 다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돌려보내고 그냥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게 낫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잘 그거를 갚아가지고 나중에 또 잘 되신 분들도 많고요. 무조건 한다고 능성하네요. 개인회생 인가돼도 그걸 다 변제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무슨 제도가 있고 뭐가 하면 그 공부도 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전문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거를 잘 선택해 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중입니다.